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유 신이치 일행은 굽타 부총장의 인사에 고마움을 표한 뒤 조촐한 이번 도서 증정을 기점으로 하여 대하처럼 도도히 흐르는 교육, 학술 교류의 흐름을 만들고 싶다는 결의를 전했다. 그리고 기증도서 일부와 100권의 도서 목록, 기념품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강당에서 일행을 환영하는 민족 무용 등의 공연이 열렸다. 학생과 교수가 하나가 되어 준비한 공연이었다. 자연을 축복하는 타고르의 시가 흐른다. 타고르가 창작한 우아한 타고르 춤이 있고 전통악기 시타르의 선율도 있다. 전통극 용감한 사냥꾼에서는 우주에 내재하는 악과 맞서 싸우며 격투하는 모습을 표현하듯 청년이 힘차게 춤춘다. 타고르의 시는 인도 민중의 혼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은 타고르라는 지성의 빛을 얻어 보편적 예술로 승화되고 영원한 것과 융합되었다. 고뇌하는 한 사람을 향한 시성의 철저한 사랑은 벵골을 향한 인도 전체를 향한 나아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빛이 되어 세계를 비췄다. 때로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이 무대는 위대한 문화의 거장을 계승하는 대학에 걸맞은 훌륭한 종합 예술이었다. 열연하는 학생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부총장과 노교수들의 모습에서 훈훈한 인간애를 느꼈다.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속에 신이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은 라빈드라 바라티 대학교와 이별을 고했다. 소카대학교 창립자이기도 한 신이치의 이번 방문으로 소카대학교와 라빈드라 바라티 대학교의 교류의 길이 열렸다. 신이치는 우호의 묘목을 정성껏 소중히 끈기 있게 키웠다. 이때 방문으로부터 사반세기 뒤인 2004년 2월 라빈드라 바라티 대학교는 신이치에게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또 학위 수여를 위해 일본에 온 바라티 무카지 부총장과 대담집 새로운 지구 문명의 노래를 타고르와 세계 시민을 말한다를 그 뒤에 출간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결같은 교류가 쌓여 신뢰와 우정의 꽃을 피우게 한다. 자, 오늘도 길을 엽시다. 우호의 다리를 놓읍시다. 2월 15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캘커타 교회의 나렌드라 프로에 있는 라마크리슈나 미션으로 갔다. 남학생만 있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일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교내에는 교사, 운동장, 각종 농장, 양계장, 기능훈련소, 기숙사 등이 있고 그 주위를 녹음이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다. 지식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쳐 조화를 이룬 인간교육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안내를 맡은 사람이 말했다. 일행은 캠퍼스를 둘러본 뒤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한 반에 25명으로 벵고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신이치가 교사에게 잠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고 교실 가운데의 빈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묻자 눈동자를 빛내며 의사나 교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 이 자각과 사명감을 기르는 일이 인간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다. 신이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인도를 짊어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실에서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과 간담했다. 신이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가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 선생님도 교육자이셨습니다. 학교가 실생활에서 동떨어져 학습에만 평준되는 것을 우려해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넘는 오랜 옛날에 반일학교 제도를 개혁안으로 제창하셨습니다. 그것은 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교사들은 그 선견성에 경탄하는 표정이었다. 창가 교육은 세계라는 무대에 나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신이치 일행은 시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부속 학교도 방문했다.
자신도 눈이 불편한 교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신이치와 악수를 나누고 실습장으로 안내했다. 학생들은 손으로 더듬으며 볼트를 너트에 끼우는 등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모습을 보며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을 익혀 사회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견학을 마치자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 대표가 배웅하러 나왔다. 신이치가 한 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불편한 눈으로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하고 고생도 많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최고로 숭고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위대한 인생을 꿋꿋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실은 누구나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고 용감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학생이 신이치 쪽으로 얼굴을 들고는 통역이 전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졌을 때 불행해집니다. 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신이치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용기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교장의 손을 꼭 잡으면서 힘주어 말했다. 이 학생들은 세계의 보배입니다. 인도에서 희망의 별이 될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연관을 쓸 사람으로 육성해 사회로 보내주십시오. 꼭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손을 힘차게 흔드는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15일 오후 3시 30분 방문단 일행은 캘커타에 있는 인도 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는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의 머리 부분인 4마리 사자상이 눈길을 끌었다. 사자상의 대자에는 수레바퀴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법륜이라고 하는데 석존이 설한 가르침, 다시 말해 교법이 악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절로 굴러가 외적을 물리치고 사방을 제압하는 전륜 성왕의 윤보, 수레바퀴 모양의 보배를 본따 도안된 법륜은 불교의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린 아소카 왕을 상징하며 인도의 국기에 법륜이 들어가 있다. 전시는 선사 문명을 시작으로 인도의 풍부한 문명을 장대한 규모로 소개했다. 견학을 끝낸 일행은 박물관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일반인에게는 비공개인 기원전 4세기경에 진신사리,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사리, 항아리를 특별히 보여주었다. 고대 인도 문자로 부처의 사리가 들어있다고 새겨져 있는 항아리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불교 성세의 역사를 떠올렸다. 석존이 설한 영원한 생명의 법은 아소카 왕의 치세에 평화로운 월광을 비추고 자비를 근저로 한 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말법 탁세의 먹구름에 달은 지고 말았다. 그때 일본의 니치렌 불법의 태양이 떠올라 말법의 어둠을 거두는 여명의 빛을 발산했다. 그리고 지금 창과 동지의 분투로 7개의 종이 드높이 울려 퍼지고 동쪽 하늘에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다. 세계 광선유포라는 신생의 아침이다. 세계의 입정 안국을 실현해 인류가 처한 온갖 위기를 이겨내고 항구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축하는 새로운 불법 시대가 찾아왔다. 신이치는 그 출발을 위해 더욱더 세계 각지에 새로운 광포의 원류를 열겠노라고 결의했다. 이번 방문으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 한 줄기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보배와 같은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하고 온 힘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굳게 맹세했다. 인도를 출발하는 16일, 신이치는 캘커타에서 일본으로 전보를 보냈다. 오키나와현 구메성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에이메이현 나카지마섬 그리고 히로시마현 이스쿠시마섬 등의 낙도를 비롯해 각지에서 고투하며 광포의 길을 개척하는 동지에게 보내는 전보였다. 아시아 광포의 길이 열렸다. 섬 여러분에게 안부 부탁. 캘커타 야마모토 시니치.
광선유포의 무대가 세계로 넓혀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 어딘가에 있는 광포의 이상향을 쫓는 것이 아니다. 모두 자신의 동네, 마을, 섬, 촌락에서 꾸준히 불법 대화를 펼치고 신뢰를 넓혀 광포를 확대해야 비로소 세계 광선유포이다. 날마다 사람들의 행복과 지역의 번영을 바라며 격려와 홍교에 묵묵히 분투하는 사람이야말로 세계 광포의 선구자이다. 신이치는 그러한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었다. 이날 오후 4시 인도 방문단 일행은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캘커타 공항에서 ICCR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홍콩으로 출발했다. 날아오르는 비행기에서 밖을 바라보니 겐지스강의 지류가 녹색 대지를 적시며 벵골만으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원료가 되고 그 원료가 유구한 대하를 만든다. 신이치는 인도 동지가 세계 광선유포의 위대한 원료가 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열심히 제목을 보냈다. 그 뒤 인도 SGI는 1986년에 법인 등록을 했다. 1989년에는 인도 문화회관을 개관하고 1993년에는 창가 보리소원을 개원해 불법 서원의 깊은 뜻을 새겼다. 신이치도 1992년과 1997년에 인도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격려했다. 그 속에서 인도 멤버는 오로지 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는 데 힘을 쏟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심의 용자가 되고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둥이 되어 모범적인 인간 공화의 조직을 만들면서 21세기를 목표로 나아갔다. 견고한 기반 없이는 영원한 창가의 대성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 SGI가 염원하던 멤버 1만 명을 달성하고 광포의 초석을 반석과 같이 구축한 때는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행진을 개시한 2002년 8월이었다. 그 뒤로 파죽지세로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2년 뒤인 2014년 3월에는 멤버가 그 7배인 7만 명을 돌파했다.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스스로 홍교에 힘쓴 동지의 흉중에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약동하고 사자와 같은 투혼이 맹렬히 불타올랐다. 인도의 모든 지구에 환희의 큰 파도가 일고 공덕의 체험이 만발했다. 그것은 광포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멤버 10만 명 달성을 내걸고 노도와 같은 기세로 대전진을 개시했다. 홍교는 홍교를 넓히고 환희는 환희를 불러 이듬해 2015년 8월 1일에는 10만 지용보살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 멋지게 탄생했다. 지용의 대행진은 멈출 줄 몰랐다. 석 달 뒤인 창가학회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11월 18일에는 11만 1111명이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웠다. 그리고 10만 명을 달성하고 1년 뒤인 2016년 8월 1일 놀랍게도 15만 명이라는 진열을 갖춘다. 게다가 15만 명 중에 약 절반이 차세대의 리더가 될 청년부와 미래부이다. 그해 8월 일본을 방문한 대표 200명이 시나노 마치에 있는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에 모였다. 세계 광포를 서원하는 창제 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졌다. 인도의 땅에서 세계 광포 신시대의 대원류가 개가를 올리며 솟구쳐 흘렀다. 아니, 아시아 각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북남미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새로운 원류가 탄생해 약동의 물보라를 일으켜 골짜기를 깎아내면서 일사천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창가 동지는 니치렌 대성인이 말씀하신 지용의 의를 증명해냈다. 흐름의 저편, 세계 광포의 대화가 펼쳐지고 메마른 인류의 대지는 행복의 꽃향기 가득한 평화의 옥야가 된다. 그리고 한이 가득한 민중의 교양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우정의 스크럼이 물결친다. 제29권 끝.